정도 있었어요. 기본 유형 1번은 두근이 모두 양근일 때, 와 두근이 모두 플러스야? 이때 몇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두근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1. 판별식 D는 0 이상. 2. 기억이 안 나지? 예. 그 안 나는 기억을 전후에서 우리요. 자, 페이지 05 2차 방정식 2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052 2차 방정식 24페이지 펴본다. 05 2차 방정식 24페이지. 거기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 쫙 나와 있나? 예, 빠르게 눈으로 읽어봅니다. 개념 쫙 읽어봐. 1분 드립니다. 다 보셨죠? 예, 배운 기억 날 거야? 선생님이 요거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나와요. 그런데 2차 방정식 이론 중에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개념이 바로 요 실근의 부호부터예요. 여러분이 근의 공식 외우고 판별식 외우고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우듯이 실근의 부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조건, 한 가지 조건 이거 외워야 해요. 얘도 공식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안 외웠어. 외워할 거야. 자, 외우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근의 분리는요. 너희랑 똑같아. 대부분의 너희들은 나이가 많으면 공부를 애들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너희보다 수학상 못하는 애들도 태반이야. 개념 개판인 애들 되게 많아요. 개념 개판이란 얘기가 뭐야? 판별식 D까지만 배우고 실근의 부호 나오면 제목을 들어도 그런 거 배웠어? 근의 분리라는 거 나오면 제목을 들어도 그런 거 배운 적 있나? 이런 고등학생들도 무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두십시오. 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요. 그대로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얘가 조금 더 고급지고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자, 실근의 부호는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 두 근이 모두 음근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기준이 무슨 숫자를 기준으로 근을 나누고 있어? 0. 예. 부호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근의 부호였는데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다른 숫자를 예로 드는 겁니다. 야,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네.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네라고요. 0에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즉 7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근을 분리할 것인가 한쪽에 몰아넣을 것인가 요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는 같은 개념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린 이제 근의 분리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분리도요, 실근의 부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쿵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실근의 부호는 그냥 식만 외워서 고식에 맞춰 대입하면 풀 수 있었어. D의 부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 알파 베타의 부호 이 세 가지만 따지면 됐다면요. 근의 분리 문제는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풀려면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예요.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푸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풀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자, 두 군이 모두 7보다 크다. 두 군이 모두 7보다 작다. 이처럼 수학에서 두 군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얘는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 두 군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얘는 항상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되는구나. 우선 실근의 보호와 첫 번째 개념은 똑같아요. 나오는 군이 모두 실수여야 돼. 그 다음에 뭐를 따지셔야 되냐면요. 대칭축의 위치를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따져야 되냐?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지셔야 됩니다. 실근에 보면 되게 쉬웠는데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였는데 얘는 d는 0 이상이다.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좀 더 말이 길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고 고등학생 애들도 거의 이 문제 나오면 풀지 못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요. 왜 뜬금없이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실근의 부호였어요. 실근의 부호였는데 여기에 0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데 얘를 함수화 시켰더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와우, 근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때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일 조건 이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었지. 맞나? 얘가 바로 뭐 y는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포물선의 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알파하고 베타에 선생님이 요 중점을 그어버릴 거야. 여기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칭축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러면 대칭축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x좌표니까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샤라랄랄라 뭐 이런 애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예, 우리 여기서 봐봐. 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는데 얘를 근해 분리 입장에서 보면요. 대칭축의 위치는 0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 와우, 대칭축의 위치. 이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 알파 플러스 베타 개념 포함이에요. 얘는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안에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부호와 관련돼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파 베타의 부호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래. 경계는 바로 0이에요. 0보다 두 근이 모두 커라는 거니까 경계가 되는 시점이 0이지. 0이라는 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선생님이 구해볼 거예요. 그럼 x자리에 00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뭐가 나와? c 이런 값이 나오겠지. 맞니? 그런데 이 c 자리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두 분의 곱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a분의 c.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얘는 a분의 c 이래서 만약에 a가 1이었다면 알파 베타랑 c랑 똑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 안에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내용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거저 정리됩니다. 한근은 별보다 작고 한근은 별보다 크대요. 이때는 우리가 배웠던 실근의 부호에 의하면 조건 몇 개만 만족하면 된다? 한 개만 만족하면 된다. 1, 2, 3 세 개의 조건 중에서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만족
구하시면 됩니다. 경계점에서의 y값을 구호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주의, 거기에 오타가 있어요. 자, 조건은 그대로이고 기본 유형에서 한계점 아니고 경계점으로 바꿔주세요.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 이해가 돼서 아직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을 분리해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와우, 이 노랭이 3개를 외우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 이렇게 외울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D는 0 이상이다.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을 요 한 페이지를 요약해서 외우라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나? 외워보도록 하자. 시작!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한 번 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마지막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지금부터 우리 페이지 넘겨서 근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 푸는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다 의 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두 분이 모두 몇 가지 조건? 3가지 조건. 1보다 크다요. 와우, 0이 기준이 아닌 1이 기준이 되고 있지. 얘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근의 분리 문제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다. 얘도 근의 분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푼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요. 그림을 그리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리래. 그럼 우리 이미 연습해서 알지? 어떻게? 여기에 y는 붙여서 요 빨갱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되고 여기에 y는 붙여서 파랭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랭이 그래프는 뭔데? x축. 그치? 빨갱이 그래프는 이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니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니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빨갱이는 아래로 볼록이지. 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생겨야 되니까 두 분이 생기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자,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상황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요점과 요점이 1보다 크니까 뭔지 몰라도 1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맞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경계점을요 슉 올라가서 이 빨간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까지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경계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2번 그래프는 어떤 그림 그려주면 되겠어? 2번 그래프는 x축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을 이쪽에 표시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이 문제도 나와있지. 세 번째,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뭐 얘 그림 그려보면 상황이 이런데 한근이 1보다 크고 한근이 1보다 작으려면 1이 요 사이에 낑겨있는 요런 상태여야겠구나 라고 문제를 보고 요런 패턴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림 그렸으니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면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므로 m-3은 0 이상이다 라고 인수분해되고 0 이상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3. 그리고 m은 0 이하 혹은 m은 3 이상이라는 요런 첫 번째 1번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대칭축의 위치. 너희들 혹시 부모님이 군인 가족인 경우가 많지? 대위야. 외우기 쉬우라고. 미안해! 썰렁했어? 대위야. 대칭축의 위치. 줄여서 대위야. 대위. 대위. 네. 부모님이 보통 군인 가족인 경우에 장교인 경우에 너희들 나이 또래면 대위는 훨씬 넘어서지. 맨 처음에 소위인가? 육사 막바로 나오면 몰라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이렇게 가는 건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대위! 대칭축의 위치야.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지. 그림을 보면. 그럼 이 대칭축은 누구보다 커요? 1보다 커. 그치? 경계보다 크지. 근데 대칭축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맞니? 대칭축 공식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맞아요.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샬라인데 대칭축은 여기에 x만 붙여놓은 거다라고 얘기했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거든. 그래? 마이너스 2a가 1이네. 그리고 b 구했더니 마이너스 2m이네 라고 나왔어요. 얘가 뭐보다 크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경계점보다 커야 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이 약분해서 m은 1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다.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였지. 다시 세 번째는 뭐라고?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였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거야. 얘가 경계점이었거든. 경계점의 y값의 부호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되겠지. 와우, 경계점에서의 y값은 뭔데? 지금 얘는 f1이야. 이 f1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큰 양수다라는 요 개념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2차 함수의 식에다가 x절에 1만 대입하면 되네? 그래서 요 빨갱이에다가 1 대입했더니 1의 제곱 마이너스 2n 곱하기 1 플러스 3은 얘는 0보다 커야 돼 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식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n 플러스 3m은 m이지. m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자. 요 세 개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될까? AND. 셋 다 만족하셔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AND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하려고 그림 좀 합쳐볼게요. 얘가 첫 번째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m은 1보다 크다라는 그림이었고 세 번째 그림은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그림이었는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봤더니
바로 요 영역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 냅니다. 답은 뭐 나오겠어요? m은 3 이상이다 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예, 어렵죠? 자, 그런데 1번만 풀면 지금 2, 3번은 껌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 만족해야 돼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만족해야 되지. 그런데 얘 우리 이미 1번에 풀어놨지? 그래서 1번 푼 거 보니까 뭐 나와요? M은 0 이하거나 혹은 M은 3 이상이 나온다라고 1번에 풀어놨어요. 자, 이제 대칭축의 위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칭축의 위치가 요번엔 어때? 1보다 작지. 아까는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컸는데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요 결과에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래? 얘는 M은 1보다 작아. 세 번째. 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야. 경계점 1이지? 1에서의 Y값의 부호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야. 즉 F1은 양수야. F1은 양수야? 이거 우리 위에서 풀어놨는데. 그래서 F1은 양수야. 그대로 이용하면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2번 구하는 건 껌입니다. 요거 세 개를 AND로 만족하는 범위 구해보니까 0 이하, 3 이상,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으니까 요 영역이다. 그리고 M은요, -1보다 크고 0 이하다. 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지? 세 번째. 거저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만 따지면 돼? 경계점에서의 아직 예, 필기하십시오. 자, 됐나? 아직 안 됐구나. 네. 하세요. 됐어요. 자, 세 번째는 경계점에서의 Y값을 뭐 하나만 따지면 된다 그랬지? 경계점에서의 Y값을 뭐 양수야, 음수야? X축 밑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 되겠죠? F1이 0보다 작네, 음수네. 그러면 이 결과를 그냥 거꾸로 쓰면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M은 -1보다 작다. 답. 끝. 이렇게 1번 하나 풀고 나머지는 1번의 내용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기본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변형 유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변형 유형까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봤더니 한 근이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예요. 기준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들로 바뀌고 있지. 와우, 근이라는 게 -1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분리가 되고 있구나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근해 분리 문제는 어떻게 푼다?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요. 그림 그려야지. 여기 Y는 노랭이 그래서 하나 그리고 여기 Y는 붙여서 빨갱이 X축 하나 그려야지. 좋았어. X축을 샥 그렸는데 노랭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딱 그려놓고 봤더니 한 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고 또 얘는 -1과 1 사이에 있구나 라고 해서 경계점이 몇 개? 2개가 생겨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얘는 결국에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다야. 얘 몇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지.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고 뭐만 따지면 된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필이면 경계점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그래 경계점 2개 나오니까 1 F1은 0보다 작다. 밑에 있잖아. 밑에 X축 밑에 있죠? 예. 두 번째 F의 -1은 0보다